드디어 F1의 새 시대를 알리는 2026 호주 그랑프리 개막전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파워유닛 구조와 에어로 다이나믹 규정, 그리고 달라진 레이스카의 철학까지 모든 것이 달라진 F1인 만큼 올 시즌 개막전은 단순한 시즌 첫 경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이번 호주 개막전은 누가 가장 빠른가만을 보여주는 무대가 아닌 누가 F1의 미래를 가장 똑똑하게 해석했는가를 드러내는 무대라는 점에서 역대급 기대와 관심이 모아진 경기였고,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보다 꿀잼을 선사하며 역시나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과연 2026 호주 그랑프리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막스 더크 아내 때문에 원투 피니시가 어김없이 반강제적으로 급하게 만든 2026 호주 그랑프리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호주 개막전이 펼쳐지는 멜버른의 엘버트 파크 서킷은 각 팀의 시즌 전력을 100% 확인하기는 다소 어려운 올드스쿨 스트리트 서킷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시즌 테스트의 결과를 봤을 때 개막전 선두 경쟁은 메르세데스와 페라리의 2강 구도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강자들 역시 결코 무시할 수는 없겠죠. 2025 시즌 드라이버 챔피언에 오른 랜도 노리스와 홈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호주 출신 드라이버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있는 맥라렌 역시 막강한 저력을 보유하고 있고, 레드불의 막스 베르스타펜은 여전히 모든 팀과 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챔피언 경쟁 후보이기에 올 시즌 개막전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치열한 개막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한편 올 시즌 초반 에스턴 마틴의 좋지 못한 분위기는 이번 개막전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에스턴 마틴은 지난 2월 진행한 바레인 프리시즌 테스트에서 파워유닛 문제를 겪으며 모든 팀들 중에 가장 적은 주행 기록을 작성하기도 했죠. 현재 에스턴 마틴은 파워유닛에서 발생한 강한 진동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진동이 파워유닛의 배터리를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배터리가 오래 버티지 못한 채 금방 고장나버렸던 것이었죠. 진동의 세기가 어찌나 강한지 차의 여러 부품이 떨어져 나갈 정도였고, 심지어 드라이버들의 손가락 신경에 손상을 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에 에스턴 마틴은 목요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 상태로는 개막전에서 최대 25랩 정도밖에 달리지 못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개선이 되곤 있대요. 그렇게 모든 팀들이 이번 주 호주 멜버른의 집결을 마치고 3월 6일 금요일 새로운 F1의 첫 공식 프랙티스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페라리의 르클레르가 프랙티스 1 세션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작성했고, 해밀턴도 바로 뒤이어 2위 기록을 작성하면서 페라리가 올해는 진짜 확실히 다른 건지 잠시나마 T4시드를 기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는 시즌인 만큼 피아스트리의 일시적인 파워 이슈, 린드블라드의 정차, 알본의 버추얼 세이프티카 유발 같은 변수도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프랙티스 2 세션에선 홈팬들의 응원을 받은 피아스트리가 가장 빠른 기록을 작성하며 맥라렌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메르세데스도 안토넬리와 러셀이 각각 2, 3위를 기록하며 슬슬 자신들의 본실력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다만 이번 세션에서도 다양한 변수들이 등장하며 다소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토요일에 진행된 프랙티스 3 세션에서는 메르세데스의 러셀이 가장 빠른 기록을 작성, 심지어 2위 해밀턴과 무려 0.6초 이상의 차이를 벌리며 압도적인 페이스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안토넬리가 큰 사고를 내며 메르세데스 팀 내부에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했고, 윌리엄스의 사인츠 역시 차량 문제로 정차하는 등 퀄리파잉을 앞둔 마지막 세션 역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며 꽤 어수선하게 세션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2026 시즌의 첫 퀄리파잉이 진행됐는데요. 각 차량들이 아웃랩을 달리는 동안 배터리 관리와 타이어 온도까지 최상의 조건을 맞춰야 하다 보니 플라잉랩 기록 도전을 도중에 멈추거나 워밍업을 2바퀴나 하는 차량이 등장하는 등 조금은 정신없이 Q1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Q1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막스 베르스타펜의 사고였는데요. Q1 후반부 뒤늦게 플라잉랩을 시작한 막스가 1번 코너를 돌던 중 리어를 잃고 벽에 충돌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막스는 이로 인해 2026 시즌 첫 레이스에서 사실상 맨 뒤에서 출발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죠. 공교롭게도 이 사고로 레드 플래그가 발령된 덕분에 프랙티스에서의 사고로 차량을 분주하게 수리하던 안토넬리의 차량이 무사히 복구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고, 퀄리파잉에도 참가해 기록을 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카를로스 사인츠와 랜스 스트롤은 차량 문제로 인해 기록도 작성해보지 못하며 Q1에서 탈락해야만 했고, 알론소와 알본 역시 캐딜락을 제외하고 가장 느린 페이스를 보여주며 Q1 탈락을 확정지었습니다. 또한 중위권 경쟁을 기대했던 알핀은 생각보다 훨씬 느린 페이스로 올 시즌을 기대했던 팬들에게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죠. 이어진 Q2에서는 아우디와 레이싱 부스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올 시즌 데뷔전을 치른 아비드 린드블라드는 프랙티스에 이어 퀄리파잉에서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보톨레토는 무려 Q3 진출에 성공하며 아우디의 첫 퀄리파잉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Q3에서는 강팀들의 진검승부가 펼쳐졌는데요. 승자는 결국 메르세데스가 차지했습니다. 조지 러셀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압도적인 페이스를 보이며 손쉽게 폴 포지션을 차지했고, 안토넬리까지 2위에 오르며
메르세데스가 프론트로우를 독식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죠. 한편 레드불 데뷔전을 치른 하자르는 3위를 차지하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뒤로 르클레르, 피아스트리, 노리스, 해밀턴이 차례로 기록 작성을 완료하며 맥라렌과 페라리는 퀄리파잉에서 살짝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요일 호주 개막전의 레이스가 드디어 펼쳐졌습니다. 호주는 F1의 수많은 레전드 드라이버들을 배출한 국가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40년간 호주 그랑프리에서 호주 드라이버가 우승은커녕 단 한 번도 포디움에 오른 적 없는 이상한 징크스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호주 홈팬들은 이번 개막전에서 오그리드 스타트를 나는 맥라렌의 피아스트리가 지긋지긋한 호주 그랑프리 징크스를 깨주길 간절히 염원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내 그들의 바람은 레이스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레이스를 앞두고 인스톨레이션 랩에서 피아스트리가 그리드로 향하는 도중 연석을 깊게 타고 배리어에 부딪히며 결국 리타이어했기 때문이죠. 왜 또? 피아스트리는 사고 직후 인터뷰를 통해 차가운 타이어와 연석 그리고 퀄리파잉보다 더 큰 출력이 한 번에 겹치며 순간적으로 차가 통제력을 잃는 실수를 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아스트리의 응원 피켓을 들고 열렬히 응원하던 홈팬들 입장에선 정말 험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죠. 또한 아우디의 힐켄베르크 또한 통신 문제로 추정되는 이슈로 차고에 발이 묶이면서 결국 레이스는 스타트를 하기도 전에 이미 2대가 빠진 상태로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후 모든 차량이 그리드에 정렬을 마친 뒤 적색등 5개가 동시에 꺼지며 호주 그랑프리의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레이스 스타트 직후 가장 강하게 치고 나간 건 페라리였습니다. 르클레르는 4번 그리드에서 완벽한 출발을 하며 1번 코너에서 러셀을 제치고 단번에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해밀턴 역시 좋은 스타트를 보여주며 러셀 바로 뒤인 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고, 그 결과 초반부터 메르세데스와 페라리가 제대로 맞붙는 그림이 나왔죠. 이후 1랩부터 10랩까지 러셀과 르클레르는 부스트와 오버테이크 모드를 활용하며 랩마다 선두를 주고받는 치열한 배틀을 펼쳤고,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내고자 했던 레이싱의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2번 그리드에서 경기를 시작했던 메르세데스의 안토넬리는 스타트가 꼬이면서 한순간에 7위까지 밀렸지만 차분하게 다시 앞으로 올라오며 다시 포디움 경쟁권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레이스의 승부를 가른 건 결국 전략이었는데요. 메르세데스와 페라리의 운명을 가른 가장 중요한 갈림길은 하자르가 차량을 멈추며 등장한 첫 번째 버추얼 세이프티카 상황이었습니다. 11렙까지 꽤나 괜찮은 페이스를 보여주던 하자르의 레드불 차량 뒤편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하자르는 결국 차를 잔디 위에 세우고 아쉽게 리타이어해야만 했죠. 이로 인해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나오자 각 팀들은 즉시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망설이지 않고 두 차를 모두 피트로 불러들였고, 노리스, 가슬리, 오콘, 사이츠, 로슨 역시 모두 피트로 들어가 새로운 타이어로 교체하며 버추얼 세이프티카 상황에서의 시간적 이득을 취했죠. 하지만 반대로 페라리는 르클레르와 해밀턴을 그대로 트랙 위에 남기며 메르세데스와는 다른 전략적 선택을 취했습니다. 사실 페라리 역시 타이어 교체를 준비하긴 했지만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너무 빨리 끝나는 바람에 르클레르도 해밀턴도 결국 피트에 들어오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됐죠. 이에 해밀턴이 팀 라디오를 통해 둘 중 한 명은 들어갔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페라리는 트랙 포지션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작전에 돌입했는데요. 르클레르가 선두를 달리고 해밀턴이 그 뒤를 이어 2위를 달리는 상황에서 페라리의 전략팀은 원스톱 작전을 수행할 최적의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19렙 보타스의 캐딜락이 멈추며 두 번째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나왔는데도 페라리는 또다시 피트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발동되자마자 린드블라드, 베르스타펜, 베어먼, 보톨레토가 모두 재빨리 피트로 들어갔고, 페라리 역시 피트인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마샬들이 피트 입구에서 멈춰진 캐딜락 차량 문제를 해결하느라 피트 입구를 통제하는 바람에 공교롭게도 르클레르와 해밀턴은 또다시 그대로 트랙 위에 남아있어야만 했습니다. 전략이 또 발목을 잡네. 결국 일찌감치 하드 타이어로 교체했던 메르세데스는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잡은 반면 페라리는 오래된 미디움 타이어로 고군분투하는 사이 뒷차들과의 간격이 조금씩 좁혀졌고, 심지어 정상 레이스 상황에서 타이어를 교체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손실마저 그대로 떠안게 됐죠. 그 결과 르클레르는 러셀뿐 아니라 안토넬리에게도 자리를 내주며 결국 3위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메르세데스의 하드 타이어는 생각보다 오래 버텨줬고, 덕분에 러셀과 안토넬리는 남은 레이스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낼 수 있었죠. 한편 중위권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는데요. 20번 그리드에서 경기를 시작했던 레드불의 베르스타펜은 미친 추월쇼를 선보이며 어느새 6위까지 올라와 5위의 노리스를 맹렬히 추격했고, 하스, 레이싱부스, 알핀, 아우디는 추월과 재추월을 반복하며 치열한 중위권 탑10 싸움을 벌였죠. 레이스 결과 결국 조지 러셀이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고, 안토넬리까지 2위로 들어오며 메르세데스는 새로운 시대의 첫 레이스를 완벽한 원투 피니시로 마무리했습니다. 개막전에서 보여준 메르세데스는 차도 빨랐고 드라이버도 잘했고 팀 판단도 정확했습니다. 적수가 없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우승이었죠. 경기 직후 러셀은 인터뷰에서 초반은 정말 엄청난 싸움이었다. 스타트가 다소 좋지 않았고 페라리와 아주 치열한 접전을 벌였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결승선을 먼저 통과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넬리는 인터뷰를 통해 원했던 스타트는 아니었고 초반에 많이 밀려서 다시 회복하느라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좋은 레이스였고, 특히 후반 페이스
레이스가 정말 강력했다고 소감을 밝혔죠. 한편 페라리의 르클레르는 결국 3위, 해밀턴은 4위로 체커기를 받았는데요. 페라리 입장에선 분명 초반 경쟁력은 보여줬지만 전략이 너무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르클레르는 경기 직후 인터뷰를 통해 정말 까다로운 레이스였다. 누구도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랐다. 쉽지 않았지만 경기 초반은 정말 재미있었고 오늘 메르세데스가 우리보다 조금 빨랐던 것 같지만 전날 퀄리파잉만큼의 압도적인 격차가 아닌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 뒤로 맥라렌의 노리스가 5위, 레드불의 베르스타펜이 6위로 체커기를 받았습니다. 특히 엄청난 레이스 페이스를 선보인 베르스타펜 입장에서는 스타팅 그리드가 더욱 뼈아프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한편 중위권에서도 존재감을 남긴 드라이버들이 있었는데요. 하스의 베어먼은 시즌 개막전에서 무려 7위를 차지하며 사실상 중위권 선두 자리에 섰고 레이싱부스의 린드블라드는 데뷔전에서 8위를 차지하며 거물 루키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보톨레토는 9위로 아우디의 워크스팀 데뷔전에서 귀중한 포인트를 챙겼고 가슬리도 10위로 알핀에게 1점을 남기며 팀의 체면을 조금이나마 세울 수 있었죠. 반면 레이스 경기 내내 중계화면에서 얼굴 보기조차 힘들었던 윌리엄스의 두 차량은 아쉽게도 모두 포인트 피니시에 실패했고 알본과 사인츠 두 선수 모두 차의 과체중, 다운포스 부족, 타이어 관리 문제를 이야기하며 아직은 팀의 숙제가 많이 남아있음을 토로했습니다. 캐딜락은 경쟁팀들보다 확실히 느린 페이스이긴 했지만 팀 역사상 첫 번째 F1 그랑프리를 무사히 치렀고 포타스는 연료 시스템 문제로 16렙에서 리타이어했지만 페레즈가 16위로 체커기를 받으며 팀의 첫 번째 완주 기록까지 남겼습니다. 두 드라이버와 팀 모두 엔트리가 확정된 지 단 1년 만에 레이스를 무사히 끝냈다는 사실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둔 경기였죠. 마지막으로 에스턴 마틴의 알론소는 21렙에 스트롤은 43렙에 각각 리타이어하고 말았는데요. 팀은 두 차 모두 포인트 경쟁이 어렵다는 게 분명해지자 차량 테스트와 데이터 확보를 위해 필요한 만큼 랩수를 채운 뒤 부품 보존을 위해 의도적으로 차를 멈춰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2026 시즌 첫 그랑프리가 마무리됐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호주 그랑프리는 참 묘한 레이스였습니다. 첫 랩은 숨도 못 쉬고 볼 정도로 정신없이 짜릿했고 새로운 규정의 영향으로 추월도 많이 나왔으며 메르세데스와 페라리, 레드불과 맥라렌이 어떤 구도로 시즌을 풀어갈지 기대하게 만드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린드블라드 같은 새로운 얼굴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는 점도 분명 반가운 부분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2026 규정이 벌써 성공했다고 말하긴 아직 이릅니다. 직선에서 속도가 꺾여버리는 슈퍼클리핑은 여전히 어색했고 파워 유닛과 배터리 반응은 예측 불가능해 보였으며 심지어 드라이버 드립에서 안전에 대한 걱정까지 나왔기 때문이죠. 호주 그랑프리는 분명 재미있는 경기였지만 그게 곧 2026 규정이 성공했다는 뜻은 아직 아닙니다. 이 새로운 시대가 F1을 더욱 재밌게 만들지 아니면 그저 혼란스러운 시대로 남을지는 앞으로의 몇 경기를 통해서 판가름이 나겠죠. 여러분은 이번 호주 그랑프리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평을 남겨주세요.